경고벨이 울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심지어 여러분의 다음 달 점심값이 도둑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대한민국 경제의 금고 문을 몰래 열고 가치를 빼앗아 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 그것은 바로 환율의 배신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이 끝없이 치솟으며 우리 경제의 비상벨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숫자는 단순히 외환시장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대한민국 3대 경제 재앙을 한 번에 터뜨리는 기폭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곡소리 나는 환율의 진짜 이유라는 제목 아래 현재 한국이 처한 환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이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신선하고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는 환율에 의해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덤터기 쓰듯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간단히 알아볼까요? 환율은 1달러를 사기 위해 필요한 원화의 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숫자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충격을 가합니다. 이를 우리는 고환율 쇼크라고 부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수입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입니다. 고환율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주부들의 장바구니입니다. 한국은 식량, 에너지, 원자재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유가, 곡물, 철광석 등을 1달러로 사오던 기업이 이제 1,400원을 주고 1달러어치를 사와야 합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곧바로 20% 가까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듭니다. 수입 가격이 오르면 이를 가공하여 만드는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이 도미노처럼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산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과 과자값이 오르고 사료 가격이 오르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오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고환율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며 한국의 고물가를 부추기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입니다. 기업의 곡소리는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마진 증발은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합니다. 고환율은 대기업의 수출 실적에는 일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았을 때 원화로 받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대다수는 완성품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수입 의존적 수출 구조를 가집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은 환율 때문에 급등했는데 해외 바이어나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은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윤, 즉 마진이 증발하게 됩니다. 고환율은 외화 부채의 리스도 함께 높아지게 만듭니다. 달러나 엔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환율이 오를 때 원화로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순식간에 불어나는 환차손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며 외국인 자금 이탈과 금리 인상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환율 불안정은 한국의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마저 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주식이나 채권 같은 한국 자산에 투자했다가 나갈 때 원화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볼 위험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위험이 커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이동시키는데 이를 외국인 자금 이탈이라고 합니다. 자금 이탈은 다시 원달러 환율을 더욱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한국은행은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외국인 자금을 붙잡아 두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됩니다. 환율은
물가와 금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한국 경제의 운전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소리가 나는 환율의 진짜 이유를 알아볼까요? 한국의 고환율 쇼크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적인 취약성과 통제 불가능한 외부 충격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맞닥뜨리는 외부 충격은 강달러의 시대와 미국 연준의 영향력입니다. 현재의 고환율을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강달러 현상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전 세계 자본은 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자금의 대이동이 전 세계 통화의 가치를 달러 대비 약세로 만들었는데, 이를 경제학에서는 킹달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금리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나 금리 격차가 크다면 외국인 자금은 더욱 빠르게 한국 시장을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미국의 금리 결정에 따라 환율이 출렁이는 미국 우선주의 경제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환율은 절반 이상 미국 연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다른 외부 충격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전 자산 선호 경향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 미중 갈등의 심화 등은 언제든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가 닥치거나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될 때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인 한국 원화를 팔고 안전 자산인 미국 달러나 스위스 프랑 등을 매입합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 대비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을 항상 안고 있어 환율이 위기 상황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역 수지 적자의 고착화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 자체의 펀더멘털 약화, 즉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결국 한 나라의 달러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는 무역 수지 흑자가 되면 원화 가치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달러가 더 많이 나가는 무역 수지 적자가 되면 원화 가치가 약해집니다. 현재의 고환율이 지속되면 무역 수지 적자의 고착화도 지속됩니다. 한국은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수출 부진과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수입액 증가가 겹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는 곧 저성장을 의미하지요. 무역 수지 적자의 고착화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 공급이 줄어드니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결국 저성장, 고환율, 고물가라는 절망적인 삼각관계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곡소리를 멈출 신박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환율 위기는 더 이상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의 단기적인 시장 개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환율 독립을 선언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현재의 환율 위기를 타개하고 한국 경제를 안정화할 신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에너지, 환율 방어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입니다. 유가 급등 시 환율에 미치는 충격이 막대합니다. 에너지 환율 방어 기금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유가가 낮거나 환율이 안정된 시기에 미리 달러를 비축해 두었다가 유가가 폭등하거나 환율이 급등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확대,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수입 쇼크를 완화하고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환율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디지털 통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입니다. 무역 결제 시 달러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절대적이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일방적으로 휘둘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달러 결제 시스템의 다각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력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인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자국 통화 결제 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가속화하여 국가 간 직접 결제 시스템 구축을 선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역 결제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춰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이 한국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희석시킵니다.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의 환율 변동 위험을 줄여 수출입, 기업의 환차손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율 독립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금융 전략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수출 포트폴리오의 질적 혁신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경기에 민감한 산업에 치중되어 있어 글로벌 경기 침체 시 무역 수지 적자가 심화됩니다. 이는 무역에서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독립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부장 분야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수입액을 절감합니다. 동시에 웹툰, 게임, K 콘텐츠, 의료,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을 국가적으로 지원하여 서비스 무역 흑자를 창출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기업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접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입액을 구조적으로 절감하고 불경기에도 안정적인 달러 수입원인 서비스 수출을 늘려 무역 수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이는 기술력 강화와 수익원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환율 안정의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제는 환율 전쟁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국민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율의 곡소리는 단순한 통화 위기가 아니라 고도 성장의 공식이 끝났다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할 수 없습니다. 환율 위기를 극복하고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의 인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과 소부장 독립을 위한 R&D 투자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혁신이야말로 환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달러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가계는 절약해야 합니다.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앞에서 불필요한 해외여행이나 수입, 사치품 소비를 자제하는 현명한 소비는 곧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정부는 개혁해야 합니다. 안일한 자세로 책상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천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나가야 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일지라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자립, 비달러, 결제 시스템 구축과 같은 미래 구조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소리 나는 환율의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실행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환율 독립을 선언하고 안정과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